안녕하세요. 플레이어 인트로덕션 마지막 편 스트라이커 편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0명 넘는 선수를 쭉 이제 돌아보는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이제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편까지 하면은 딱 개막 직전에 모든 선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 워낙에 또 새로운 선수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감도 있고 재밌는 시즌이 되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수 소개 한번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이제 인천의 영원한 파거미 피니셔 무고사입니다.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2년생이죠.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많은 선수가 되었는데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지금까지 꾸준히 인천이 최전방을 또 책임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188cm면 상당한 장신이 키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몬테네그로 자국 국가대표팀에서 꾸준히 활약을 하면서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명성을 갖춘 그런 공격수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고향팀인 무드치노스트 포드고리차라는 팀에서 또 경력을 시작을 했고요. 물라도스트 포드고리차로 이적을 해서 거기에서 또 득점력이 만개를 했습니다. 1일 바탕으로 독일 무대로 이적을 했었는데요. 독일 무대에서는 좀 난관을 겪다가 이제 셰리프 티라스폴이라는 몰도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셰리프에서 보여준 활약을 바탕으로 2018년 인천에 합류를 했고요. 이때부터 저희가 아는 파고미 피니셔 무고사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죠. 당시 무고사 선수는 첫 시즌부터 19골을 넣으면서 인천이 주포로 활약을 해왔고요. 그 뒤에도 여전한 활약을 펼치면서 특히 2022년에는 전반기에만 14골을 넣는 등 상당한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여름 갑작스럽게 일본이 비셀고베로 또 이적하게 됐었죠. 고베에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1년 만에 인천으로 또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인천에서 여전한 활약을 펼치면서 24년 K리그1 득점왕, 2025년에는 K리그2 득점왕까지 차지를 하면서 2년 연속으로 득점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장점은 역시 상당한 결정력과 슈팅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위치에서나 위협적인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패스 능력도 뛰어나고 연계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준 다음에 공간을 통해 딱 그 찔러주는 킬패스들이 굉장히 또 쓸만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습 상황에서 제르소와 좋은 합을 보여준 경기들도 있었고요. 여기에 움직임 역시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프더볼이 좋은 유형인데 적재적소에 나타나가지고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를 하고 골냄새를 맡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승부욕이 또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는 선수입니다. 팀이 최전방에서 끊임없이 또 이제 팀원들 독려를 해주고 어떻게든 경기를 이기려는 의욕을 보여주는 그런 공격수고요. 팀원 전체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까지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이라면은 생각보다는 경험 능력이 좀 떨어져요. 타점 높은 헤더를 통한 득점은 좀 보여주는 편인데 약간 연계를 위한 헤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종종 약점이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기력은 좀 기복이 있는 편이에요. 특히 지금 노쇠화가 진행이 되면서 예전보다는 경기력이 업다운이 조금 커진 편인데 그러니만큼 체력 안배가 좀 중요해진 시점이고요. 특히 여름에 더운 날씨일 때 관리가 좀 필요한 편입니다. 과거보다는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어떤 선수들을 또 파트너로 붙여서 약점을 커버할지 이런 점을 잘 생각해야 될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도 무고사는 주전 공격수 나설 전망이고요. 작년에도 매서운 득점력으로 또 이제 팀을 승격을 이끌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기대가 큰 선수입니다. 대신 옛날 같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팀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선수 본인도 컨디션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팀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이번 시즌 활약이 꽤 중요할 거라고 보는 게 인천 입장에서 K1을 복귀한 무대라는 점이 중요하고 무고사 입장에서는 인천에서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지를 좀 시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변화무는 활약을 통해서 팀이 주포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 시즌 윙어로 나올 가능성이 또 높은 선수이기도 한데요. 10번 이동률 선수입니다. 전성기 나이대에 있는 이 선수인데요. 윙어를 비롯한 이선 지역이 조금 더 주 위치에 가깝긴 해요. 근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투톱에서 조커로서 많이 나오면서 공격수로서의 재능도 또 입출했던 선수입니다. 키는 작은 편이지만 그에 걸맞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의 왼발잡이 공격수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주 유스 출신으로 또 프로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K리그2 영플레이어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이후 2022년부터 서울 이랜드에서 뛰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랜드에서는 약간 부상으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2025년 인천으로 또 이적을 하게 되었죠.
인천에 합류한 후 초반에 슈퍼조커로서 아주 날카로운 활약을 보여줬고요. 여러모로 팬들에게 눈도장을 확 찍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불운한 부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출전하지 못하다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나 복귀를 하면서 지난 시즌은 절반 이상을 거둔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의 제일 큰 장점은 이제 스피드에서 나오는데요. 상당히 스피드가 빠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 돌파 능력들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역습하면서 이동률 선수는 자신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홀로 공을 끌고 가고 전방에서 마무리까지 지어질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전방에서 발휘한 천재성이 엄청납니다. 힐킥이라든지 이런 쉽게 구사할 수 없는 플레이들을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무장해제를 하는 편이고요. 이런 천재성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크레그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다 왼발 킥력이 또 받쳐주는 선수인데요. 이 왼발 킥력을 바탕으로 아주 대포알 같은 슈팅을 날리기도 하고 하나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에 비해 단점을 꼽자면은 비교적 이제 체력이나 힘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선발로 나온 경기가 많이 없고 교체로 많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런 이유들이 좀 영향을 줬는데요. 전반에서 경합을 하거나 이런 데에는 좀 능숙하지 못한 편입니다. 부상 빈도도 좀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고 이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 편인데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1엔드 때도 그렇고 부상의 발목을 잡은 때가 좀 있었죠. 올 시즌 전망을 보자면 이제 2025년에는 크랙기를 유감없이 발휘한 선수였는데 올해는 좀 부상 여파로 인해서 감각이 좀 떨어져 있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조커로 뛰되 지난 시즌보다 출발이 좀 스퍼트가 느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선수의 천재성만큼은 모두가 알고 있고 또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기대를 품고 있는 선수고요. K리그1 무대에서는 예전에 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또 오랜만에 또 여기로 돌아왔잖아요. 선수 본인도 이거를 깨부수고 싶은 의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올 시즌 팀에 도움이 되는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9번 장신 공격수 박호민 선수입니다. 2001년생으로 이제 전성기 나이에 이제 슬슬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요. 최전방 스트라이크를 주로 보고 있고 작년에 윙어에 잠깐 배치된 적이 있긴 하지만 어지간하면은 최전방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190을 넘는 큰 키를 자랑하는 국내에서는 또 보기 드문 스펙의 공격수고요. FC 서울에서 2022년 프로 데뷔를 했고요. 이때 데뷔 전 데뷔골을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그 후로는 기회를 받지 못하다가 부천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천 이적 후에는 로테이션 멤버로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했는데 골을 넣을 때는 넣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아쉬움도 남았던 시기가 바로 부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으로 이적을 하면서 새롭게 도전을 했는데요.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5골, 전체 7골을 넣으면서 커리어 하이를 작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제일 큰 장점은 이제 타점이 높다. 이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키가 워낙에 또 크고 점프력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공중에서 높게 찍어 누르는 헤더에는 상당히 유능한 편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재다능한 유형입니다. 그냥 틀에 박힌 타겟터의 이미지가 있겠지만 이에 비해서 생각보다 유연하고 연기에도 신경을 써주고 다양한 활동 범위를 가져가고 이런 플레이들을 좀 펼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적극성과 승부욕이 또 높아요. 전방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상대 수비와 경합을 해주고 공을 따내려고 하고 그리고 작년 골 중에서는 상대를 압박하다가 나온 골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육각형 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 선수가 고루고루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스페셜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좀 애매하게 작용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기복이 있습니다. 슈팅이 잘 걸릴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데 또 안 걸릴 때는 좀 아쉽긴 하거든요. 이런 슈팅에서의 기복들이 조금은 이제 단점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 측면을 빠진다는 게 중앙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경험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망을 보자면 올 시즌에도 지난 시즌처럼 무고사의 후보로 또 활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은 생각보다는 좋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애매함도 감출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레귤러 멤버로는 평가가 좀 엇갈리는 면이 있었는데요. 이걸 뛰어넘어야 이제 더 높은 무대인 K리그 1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시즌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도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매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응원하는 바입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시즌 무고사 함께 주전 투톱을 형성했던 77번 박승호 선수입니다. 박승호 같은 경우에는 2003년생으로 아직까지 젊은 나이대에 있는 선수인데요. 스트라이커를 주로 뛰고 있고요. 윙어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국대에서 맹활약을 통해서 청소년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하고 프로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에 2023년에 입단을 해서 지금까지 쭉 활약을 해오고 있는 선수고요. 생각보다 신인치고 빠르게 자리를 잡은 선수였는데 특히 작년에는 리그 9골을 넣으면서 최종적으로 K리그2 영플레이 예선까지 수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지치지 않는 체력 그리고 활동량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방에서 정말 계속해서 뛰어다니고요. 상대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경합해주고 이런 성실한 플레이들이 박성호 선수를 대표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장이 아주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죠. 여기에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팀이 요구를 하는 여러 가지를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맡은 역할만 봐도 톱에서 시작을 하지만 중원, 측면 다툼까지 전부 기여를 해주고 때로는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와서 수비도 도와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뭐 팀의 부족한 부분을 혼자서 다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이 박승호 선수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날카로운 움직임과 연계력도 들 수 있는데요. 오프더블이 좋아서 침투를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상황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빠졌다가 탁 찔러준 패스라든지 움직임을 통해서 풀어나온다든지 이런 연계력도 출중합니다. 거기에다가 키에 비해서 점프력도 좋아서 제공권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고요. 뭐 단점은 결정력에 좀 기복이 있어요. 슈팅이 괜찮은 선수긴 한데 평정심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슈팅이 좀 무뎌지는 경향들이 있었고 이게 특히 프로 1년차, 2년차에 좀 발목을 잡았던 약점이었죠. 그리고 크랙 기질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이 선수가 자신이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개인 전술로서 파괴라는 것보다는 팀 플레이로서 풀어나간 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랙 기질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변함없이 무구상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선수인데요. 작년만 봐도 언성이어로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면서 결국엔 영플레이에서까지 땄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득점력까지 따라준다면 진짜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의미에선 제일 대체하기 어려운 자원인 만큼 올 시즌도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하리라 예상합니다. 부상 없이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치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플레이어 인트로덕션이 마지막 선수입니다. 99번 모건 페리어입니다. 이제 스트라이커를 많이 뛰고 있는데 윙어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모건 페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아나랑 잉글랜드 이중 국적자고요. 185cm로 아주 듬직한 키와 이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국가대표로서는 잉글랜드 하브리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잉글랜드 C팀에 소집된 적이 있었고요. 이후 가이아나 성인 국가대표팀으로 팀을 옮겨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럽 경력을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까지 긴 선수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이 선수는 정말 많은 팀을 거쳤죠. 잉글랜드에서 또 경력을 시작을 해서 유스로 여러 팀들을 거치다가 비숍스 스토드퍼드라는 팀에서 본격적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잉글랜드 6부랑 5부에서 주로 활약을 하다가 보어로무드에서 맹활약을 펼친 덕분에 3부 리그팀 월솔로 이적을 했고요. 월솔과 트란메어 시절 3부와 4부로 오가면서 잉글랜드 무대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태국, UAE 이런 다양한 나라들을 거치면서 여러 팀에서 활약을 하다가 최근에 키프로스 리그를 거쳐서 인천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장점은 무지막지한 파워 스피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탱크 같은 선수고요. 체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수비를 그냥 떨쳐내고 돌파를 하고 슈팅하고 약간 이런 플레이들을 즐기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뚜렷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키값을 하듯이 제공권도 괜찮은 편이에요. 막 초장신까지는 아니어도 체격도 받쳐주고 키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득점을 보면은 이제 헤더 득점도 제법 비중이 되는 편이고요. 공격 진영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골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리고 상대 수비를 비비면서 체력을 빼줄 수 있는 좀 독특한 유형의 공격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단점으로는 순발력이 조금 떨어진 편인데요. 최고 스피드는 괜찮지만 이제 가속력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스피드를 완전히 발휘하려면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면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많이 투박하긴 해요. 이 선수가 막 발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정교함이 필요한 그런 좁은 공간에서의 플레이에서는 아쉬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력이 좀 기복이 있어요. 주 득점원으로서는 아쉬움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 전망을 보자면은 주로 조커 아니면 로테이션 멤버로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기존 스트라이커들과 스펙은 확실히 차별화가 됩니다. 이런 캐릭터가 팀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경력이라든지 스타일 면에서 불안한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가운데 살아남아야 될 2026 시즌이고요. 시즌이 개막을 했을 때 이런 우려를 불식을 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격수까지 쭉 보고 플레이어 인트로덕션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개막전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을 잘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천이 이번 시즌도 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에 대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즌 시작한 후 뭐 새로운 영상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